자, 수디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합시다. 질문 나온 12번, 16번, 20번, 25번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자, 12번. 아래 그림과 같이 x좌표가 1,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세제곱, 점점점 3분의 2의 n-1인 x축 위의 점에서 여기 지금 1,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맞니? 여기에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점들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한없이 만든다. 그래서 1에서 그어서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요 직사각형 하나 만들고 3분의 2에서 그어서 요걸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3분의 2의 제곱에서 오케이? y는 x제곱까지 그어서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간다. 자,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야. 이 직사각형들이 곡선 y는 x제곱에 의해서 잘려진 윗부분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돼 있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요 넓이들이 요 y는 x제곱과 만나서 잘려진 이 윗부분의 넓이의 합은 하고 물어봤단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넓이의 합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직사각형 전체에 뭘 구하는 거야?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뭘 빼면 되겠어? 거기에서. 자,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의 합이라는 것은 요 직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더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니? 거기서 뭘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잘려나간 부분의 넓이의 합이 나오겠어. 거기에서 뭘 빼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이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잘려나간 부분의 넓이의 합이 나오겠죠. 맞니? 이해되니? 오케이? 자, 뒤에 있는 친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뒤에 있는 친구는 계산해보면 부정적분이 3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1 넣고 0 넣고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앞쪽만 잘하면 돼. 됐지? 일단 이 앞쪽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앞쪽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에서 한없이 만든다. 계속해서 만든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해 두도록 하시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직사각형 넓이의 합. 자, 첫 번째 얘부터 구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럼 요거부터 구하자. 그럼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3분의 1이죠. 맞니?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써볼까? 1 마이너스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볼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 세로의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죠? 맞니? 오른쪽 끝을 y는 x제곱에다가 대입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성을 살려서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넓이. 얘를 얘기해보자. 그럼 요거 하나의 길이는? 자,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자, 오른쪽이 얼마야? 3분의 2야. 왼쪽이 얼마니? 3분의 2의 무엇이니 얘들아? 제곱이야. 이해됐습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야 되죠. 여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왜 1이라고 썼을까? 3분의 2. 맞다. 수정. 3분의 2.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하나의 길이는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무엇이고 얘들아? 제곱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세로의 길이는 요 점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니 얘들아? 3분의 2의 무엇이야? 제곱값이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친구를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있는 친구. 자, 여러분들 여기 하나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하나의 길이는. 자, 누구에서 누굴 빼면 된다? 3분의 2의 제곱에서 3분의 2의 몇 제곱을 뺀다? 세제곱을 뺀다. 됐습니까? 그래서 규칙성을 살려서 3분의 2의 무엇에서
제곱에서 3분의 2의 뭐를 뺀다? 세제곱을 뺀다.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높이는. 여기가 높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조길이 하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누구를 대입한 거야? 이번에는 3분의 2의 제곱을 대입한 거야. 보이니, 얘들아? 여기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교재 필기하면서 보고 있죠?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맞니?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을 저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2의 제곱한 다음에 다시 뭘 해야 돼? y는 x제곱에다 집어넣었다는 뜻으로 제곱을 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있을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을 친구는.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에 있을 친구는 규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2의 몇 제곱에서? 세제곱에서 3분의 2의 몇 제곱을 빼야 되겠고 4제곱을 빼야 되겠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3분의 2의 세제곱에서 3분의 2의 몇 제곱을 빼야 되는 거겠고 4제곱을 빼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야 되는 것은 여기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맞니? 오케이? 그래서 3분의 2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 있는 형태고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네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지금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되니 얘들아?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1만 누구로 봐주면 돼? 요 1만 3분의 2의 몇 제곱? 0제곱으로 봐주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2의 거듭제곱에서 또 다른 3분의 2의 거듭제곱을 빼고 그 3분의 2의 거듭제곱을 y는 x제곱에다가 대입한 놈이 오케이? 넓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서 얘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일반항을 찾아서 표현해 보자. 다음과 같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을 찾아서 표현해 보자.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쉬운 것부터 가자. 여기는 3분의 2의 0제곱이야. 1제곱, 2제곱, 3제곱이야. 이해됐습니까? 3분의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 3분의 2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됐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0제곱부터니까 n이 1일 때 0이 나올 수 있도록 n-1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한 것이 얘들아? 제곱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세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는 어떻게 되니? 가로는 자, 요거랑 똑같은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규칙을 보는 게 아주 단순할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랑 똑같은 놈이 있다. 그럼 규칙을 보는 게 아주 단순하지. 뭐야? 요거랑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3분의 2의 무슨 제곱? n-1제곱. 똑같은 놈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그 옆에 있는 건 뭐야? 그 옆에 있는 건 항상 앞에 것보다 지수가 하나 큰 거지. 앞에 것보다 지수가 하나 큰 거지. 앞에 것보다 지수가 하나 더 큰 거지. 맞니? 그러니까 이 옆에 빼기가 되는 것은 3분의 2의 무슨 제곱이니 얘들아? n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갑자기 이게 왜 뜨네? 쏘리. 잠깐만 선생님 이거. 다시는 안 뜨게. 일시 중단. 바로 끄면 되나? 그러면 선생님 하는 게 날라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종류가 하고 뭐라고? 다 되면 바로 종료. 다 되면 계속 이게 아까처럼 또 동영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하면서 확인 눌러주세요. 우리 수업하는 중간에 계속 뜨니까 그냥 중단해버렸어. 알겠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까지 표현되는 거 이해되냐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얼마를 뺀 거야? 3분의 1을 뺀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요걸 좀 정리해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러분들 요 친구 있잖아. 요 앞에 두 개는 3분의 2의 n-1이 공통이 있으니까 3분의 2의 n-1로 묶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3분의 2의 n-1로 묶어보자. 3분의 2의 n-1. 됐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선 뭐가 들어오겠어? 똑같으니까 1이 들어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n제곱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니? 3분의 2가 하나 이렇게 더 들어와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분의 2의 2n-2라고 생각합시다. 2n-2가 되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빼기 3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위쪽으로 와서 계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게 나와요.
됐죠? 자, 요 숫자 값은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요 숫자 값은 얼마가 될 거고?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하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3분의 2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3분의 2에 총 몇 n? 3n 빼기 3 이렇게 정리되겠지. 맞니?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쓰고 나서 봤더니 요거 자체를 우리가 뭘로 계산할 수가 있다? 하나의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잘 대답해 보세요.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은 1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부터 대답해 봅시다. 첫째 항 얼마니? 그렇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n에다가 1 대입해 보면 찾을 수가 있어. 맞니 얘들아? 동현아 또 자. 그 다음에 둘째 항 어떻게 되니? 둘째 항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세제곱이 되겠죠. 맞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둘째 항분의 첫째 항을 하면 이게 무엇이 된다? 공비가 된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약분 들어가면 27분의 8이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공비는 무엇이니? 27분의 얼마? 8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빼기 얼마를 하라는 소리야? 3분의 2를 하라는 소리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분모와 분자에 27을 곱하도록 합시다. 분모와 분자에 27을 곱하면 27 빼기 8이니까 얼마니? 19분의 됐습니까? 자, 요거 27 곱하면 얼마니? 9 이렇게 정리가 되니? 오케이? 빼기 3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통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통분을 해보면 두 개 곱한 값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3, 9, 27, 3에는 3, 57분의 여기는 3을 곱해야 되니까 27, 3, 9, 27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 돼? 19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정답은 57분의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기 중에서 몇 번이 정답이니 얘들아? 4번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데 노트에다 풀라고 하는데 차근히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같은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중에 혹시 자기가 약간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노트에다 풀라고 하는데 또 이제 약발이 다 된 거지. 이것들이 미친 거지. 이 노트에다 안 풀고 그래. 노트에다 푸세요. 풀어. 오케이? 시험 때 시간 모자란다고 이런 핑계 같은 거 대지 말고. 알겠어요? 노트에 열심히 풀다가 풀면서 연습해. 얘들아 너희들이 시험 때 시간이 만약에 모자라면 모자란 이유는 뭐 때문에 모자란 거냐면 몰라서 모자란 거지 계산이 복잡하고 차근히 써서 모자란 게 아니야. 알았어? 착각하지 마. 알겠니? 오케이? 16번. 됐지? 자연수 n에 대하여 구간 n-1파이, n파이에서 곡선 y는 2분의 1 n제곱 sin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하자? sn이라고 하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 equal a일 때 50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요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얘들아, 요 그래프 어떻게 되니, 얘들아? 자, 모양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형태의 그래프에 sin x의 그래프에 위에 있는 최대값이 얼마인 거고 2분의 1 n제곱이에요.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 얼마인 거니?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인 형태입니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분의 1의 n제곱의 수치가 대략 얼마만큼의 값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높이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없고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최고점의 높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최소점의 높이가 최소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냐? 2분의 1의 무슨 제곱? n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최대하고 최소만 변형을 시키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X좌표 값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기본 형태의 그래프하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됐어요? 동현아, 너 자. 정신 차려. 동현, 서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서 있으라고, 동현아. 어? 대학 안 갈 거야? 그게 중요해? 여기는 어떻게 되니? 파이죠. 맞니?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되니? 2파이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니? 3파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구간 n-1파이 그 다음에 n파이 됐습니까? 이 친구는 여기가 n-1파이 여기가 n파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n-1파이 여기가 n파이 이렇게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그 구간에서 이것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 표시한 대로 여기가 n-1파이고 여기가 n파이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됐습니까? 혹은 만약에 여기가 n-1파이고 여기가 n파이면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거 X축 아래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맞니? X축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 있는 넓이나 여기에 있는 넓이나 넓이 자체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약간 좀 잘못했는데 여기에 n-1파이냐 n파이냐 여기가 n-1파이냐 n파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에 잡히든 이쪽에 잡히든 어떻다 얘들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해 놓고 요 넓이를 지금 SN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요거 하나를 SN이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이쪽을. 그래서 그 SN을 잠깐만 표현을 해봐. 오케이? 그럼 SN은 어떻게 되겠어?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어? n-1파이부터 누구까지? n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무엇을? 비적분함수는 무엇이냐? 2분의 1의 n제곱 무엇이냐 얘들아? sin x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요걸 우리가 계산하면 SN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때 요거 하나 잘 생각해 두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계산해야 될 이 정적분 내에서는 함수로 봐야 될까? 숫자로 봐야 될까? 숫자로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오케이? 밖으로 이렇게 꺼내는 거야. 2분의 1의 n제곱 n-1파이 그 다음에 n파이 오케이? 그 다음에 sin x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또 무슨 얘기냐? n-1파이 n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 sin x가 이렇게 있는데 됐어요? 이 중에 하나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차피 n-1파이 n파이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0파이, 2파이라고 했을 때 0부터 파이까지의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안 그러니? 어차피 사인은 주기함수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냥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값이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이해됐어? 어차피 간격은 파이인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물어보는 것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넓이가 될 수 있도록 사인 그래프는 0부터 파이에까지 위로 그려져 있으니 됐어요? 보호 문제 신경 쓰지 않고 넓이가 될 수 있도록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차이가 없겠죠. 제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산만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쪽에서 자 2분의 1의 n제곱은 쓰고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럼 sin x의 부정적분을 얘기해봐. 무엇이니?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맞니? 여기다 뭐 넣고 뭐 넣는 거야? 파이 넣고 0 넣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친구는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0이다. 오케이? 값을 차근히 대답해보자. 코사인 파이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플러스 1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니까 요 두 개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1이 되겠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약분을 하나 약분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자, 구하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됐어요. Sn.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n 구했다 이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Sn 구했다 이거죠. 무엇이니? 2분의 1의 무슨 제곱? n-1제곱. 이렇게 구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저 친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무한 등비급수. 됐어요? 그럼 차근히 대답해 보자. 공비는 얼마이고? 2분의 1. 첫째 항은 얼마니? 1. 이야. 그래서 요것분의 1이죠. 자, 계산하면 얼마니? 2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알파가 아니라 A라고 얘기했죠. 맞니? A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럼 50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얼마? 10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됐어? 야, 어려워? 생각보다 안 어렵지? 오케이? 불만했었죠? 그죠? 정신 차려, 동현아. 일어나 있으라고. 됐어요? 오케이? 20번인가? 맞아요. 20번이요. 20번 문제는 얘들아, 근데 체크해놨고.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선생님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미안한데.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5개, 탑5 문항 중에 하나였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체크를 해놓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이나 적분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고1 과정에서 쓰이는 어떤 한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얘기가 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읽어보고 설명합니다. 그림과 같이 임의로 그은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점 6,0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하게 그은 직선과의 교점을 무엇이라고 하자? B라고 하자. 사다리꼴 OABC의 넓이가 일단 여기까지 문제 끊어놓도록 하자. 오케이? 됐어요? 문제 끊어놓는 버릇도 잘 기억해 두더라고. 단서, 오케이? 나와 있는 단서마다 끊어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사다리꼴 OABC의 넓이가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떨 때 얘들아? 같을 때. 그래서 임의의 직선 L은 항상 일정한 점 D를 지난다. 얘들아, 여기에다가 D를 지난다. 오케이? 여기다 표시하고 ODC의 넓이를 구하시오. 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오케이? 이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훌륭한 학생들은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수투에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떤 직선 L이 임의한 점 D를 지난다라고 돼 있지? 맞니?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1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때의 풀이가 간략하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알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한 직선이 잠깐만. 한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구할 때 약간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덧입혀서 문제 유형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됐어?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물어볼 때 일단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어떤 항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그냥 나오진 않고 이게 유형에 관한 얘기야. 그냥 나오진 않고 반드시 어떤 미정계수를 포함하게끔 돼 있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미정계수를 포함한 어떤 한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한 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유형이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들아 일단 써놓고 선생님이 설명 자세하게 해줄게.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문자 이때의 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정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계수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원칙적인 어떤 원론적인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원칙적인 원론적인 수학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만 지금 정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시 한번 해놓고 선생님 이후 잠깐만 짜투리로 설명을 해줄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예시는 이런 거야. 마치 여기 직선이 있는데 y는 mx-2m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됐어요? 자, 이 직선은 모르는 미지수 m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니 얘들아? 기울기가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이때 쓰이는 m을 지금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단 미정계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거 알아듣도록 하고. 됐어요? 그럼 친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어도 이 직선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한다?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m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는 소리야. 일단은. 아시겠어요? m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건 m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이렇게 정리한다는 소리야. 얼마 m 더하기 얼마 이꼴 0이면 더 좋아. 이렇게 해석한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항등식이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고 이처럼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만약에 우변이 0이 있으면 이쪽의 값도 얼마? 0. 이쪽의 값도 얼마? 0. 이어야 된다라고 배운 것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는 항등식의 내용이죠. 맞니 얘들아?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게 반드시 지난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해보면 일단 이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얘를 넘긴다. 됐어요? 그래서 mx-2m 플러스 4 y는 0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한다 그랬으니까 얘네 두 개는 m으로 묶어서 x-2 이렇게 정리한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없는 놈이니까 얘는 하나를 묶어서 4 y는 0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알겠니? 오케이. 이때 됐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건 뭐다? 이건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얼마다? 0이다.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x가 2가 나오죠. 됐습니까? y가 얼마가 나오니? 4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 어디를 지나는 2,4를 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점 어디를 지나는? 2, 어디를 지나는? 4를 지나고 기울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y는 mx-2m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직선이 대체 무엇이 되던 간에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은 어디다? 2,4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 내용이 이제 원래 뭐가 왔냐면 고1에 보면 필기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오케이? 고1에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공식이 있어요. 오케이?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더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a 그 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 더한 다음에 하나에다 어떤 미지수를 하나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공식이 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무엇이라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뭐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원래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교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지나고 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형태의 직선을 나타나게 된다. 역시 통틀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케이
됐어요? 여기를 어떤 미정계수가 있으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여기에 있는 m을 이 공식을 썼을 때 나타나는 k처럼 생각하자라는 말 뜻인 거야. 1단계.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겠니 얘들아? 그렇게 해서 요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요 모양을 만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x-2라는 것은 요 첫 번째 직선을 얘기하는,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요 직선을. 뭔 말인지 알겠어? 4-y라는 것은 요 직선을 얘기하면서 요 전체적으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하자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 직선이 x는 2니까 여기, 요 직선이 y는 4니까 여기. 그러니까 교점은 2,4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 이게 수학적인 논리거든. 알겠니? 알겠어? 근데 이걸 완벽하게 빠삭하게 알고 기억해서 문제를 다 푸는 학생이 고등학생들에게 많지가 않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과생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뒤에 가면은 이제 구나 좌표 공간에서 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의미의 한 점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떤 미정계수가 껴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예 머릿속에 유형을 외우듯이.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한 무슨 등식이라고 생각한다? 항등식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담아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일단 여기까지의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지. 뭔 사다리꼴이 있다 이렇고 어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하고 넓이하고 같다 이런 조건이 있다 이거지. 그 조건을 가지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는 무슨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됐어요? 무슨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앞에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이 직선 L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직선 L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왜?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야? 미정계수를 끼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상황까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서 미정계수를 끼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일정한 점을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직선 L을 반드시 무조건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직선 L이 완벽하게 뭐 이를테면 y는 3x-2처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안 나와도 알겠어요? 미정계수를 껴서 y는 mx-2n 플러스 4 이런 것처럼 미정계수를 껴서 나와도 우리는 원하는 질문을 대답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알아듣겠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해. 왜? 이 직선 L은 죽어도 안 구해지거든. 알겠지?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뭐야? 너희들 선배들은 그 직선 L을 정말 열심히 구하려고 한 거야. 안 구해지는데.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되겠어? 뻔하지. 열심히 구하려고 하는데 거의 근사해. 왜? 미정계수가 하나 남거든. 한 문자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걔는 죽어도 안 구해져.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거의 다 온 듯한데 마지막 하나가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시간을 굉장히 소비하고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석적으로 너희들이 봤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항상 일정한 점 D를 지난다. 요 말에 대한 해석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어? 오케이? 우리 교재 잘 찾아보면 있잖아. 수투에도 일정한 점을 지날 때 그 일정한 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문제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알겠어요? 오케이? 어떤 미정계수가 껴있는 형태로 나오는 거다.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알겠습니까? 인지해 두도록 하고 문제에서 조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 보면서 보자. 그림. 일단 그림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일단은 임의로 그은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 A, C가 6,0이라고 그랬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0인 거야. 맞니 얘들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슨 넓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 됐어요? 여기서부터도 조금 어려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맞니?
자, 이 친구가 누구랑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구랑 같느냐 해서 그 같은 친구는 누구니 얘들아?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하고 같다라는 소리야. 맞아? 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사다리꼴의 넓이가 저 부분하고 같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거를 정말 좀 간편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 사다리꼴하고 이 곡면적이 이루는 넓이 공통인 부분이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오케이?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이게 지금 뭐니 얘들아? 무슨 통? 공통입니다. 발음 연하게 잘하고 꼴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공통입니다. 맞니? 됐어요? 그럼 저 부분이 공통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에서 공통을 제외한 부분과 곡면적에서 공통을 제외한 부분 서로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차근히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사다리꼴에서 공통인 부분을 제외한 것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 안 그러니? 여기하고 하나 더 있지. 여기지. 맞아? 됐어? 여기가 사다리꼴에서 공통을 제외한 거예요. 맞니? 오케이, 그럼 곡면적에서 공통을 제외한 걸 얘기해보세요. 곡면적에서 공통을 제외한 거 여기죠. 대답해보세요. 맞아 안 맞아? 맞니?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지금 방금 표시한 노란색하고 빨간색 부분은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노란색 넓이하고 뭐가 같아야 되니 얘들아? 빨간색 넓이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 넓이, 노란색 넓이 뭐로 처리할 수 있냐면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 이를테면 이 빨간색 넓이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 안 그러니? 오케이?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지. 얘도 뭐인 거야?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지. 곡선과 곡선으로 막혀있고 구간으로 막혀있으니까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지.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지. 맞니 얘들아?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상황이 나는 거야?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가 이렇게 있는 건데. 맞니? 오케이?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가 서로 어떻다라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이때 하나 위에 올라가 있는 거하고 하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서로 다른 상황이야. 됐어? 선생님 지금 너희들한테 뭔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하고 있는데. 뭐니? 한 방에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해봐.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 풀 때 했었잖아. 선생님 설명해 줬었잖아. 맞니 얘들아? 해줬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야. 무엇이니 얘들아? 한 방에 어디서부터? 한 방에 자 fx라는 거에서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알겠습니까? 자, 빼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에 이렇게 적분하면 이건 뭐가 나와야 된다 얘들아? 0이 나와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구간은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얼마니? 6이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0부터 6까지 한 방에 적분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거요. 아시겠어요? 대답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0부터 6까지. fx 불러주세요. fx 어떻게 되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야. 그러니 그 다음에 직선 L이야. L은 알아? 몰라? 몰라. 오케이? 그럼 모르면 어떡하지? 모르면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만히 보자. 오케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세팅을 하자. L을. 됐습니까? 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뭘 빼면 돼? mx 플러스 n을 빼면 돼. 그러니 안 그러니?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요거는 지금 식 하나에 미지수 몇 개니까? 미지수 몇 개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세팅을 하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어. 세팅을 했을 때 그것으로 풀리냐 안 풀리냐는 항상 뭘로 결정이 돼? 세팅했을 때 나오는 문자만큼 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결정이 돼.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이걸 지금 세팅을 해본단 말이야. 그럼 세팅해보면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식은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지. 맞니 얘들아? 이거 원래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왜?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은 미지수가 1개 남아도 되니까.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m과 n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서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걸 한 문자로만 정리해주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죠? 오케이? 계산해보면서 다시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계산해보면 4분의 1에 x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이거 부정적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2x 몇 제곱,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mx 제곱, 마이너스 nx. 오케이? 요것이 지금 뭐니? 부정적분이죠. 여기다 6 넣고 0 넣었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그럼 6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4분의 1에 6 4제곱 빼기 2 곱하기 6 세제곱 빼기 2분의 m에 6제곱 빼기 n 곱하기 6. 0 넣으면 소용없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여기에서 6을 나눠보자. 그럼 6을 나누면 6, 1제곱, 2제곱, 3제곱 된다. 이제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계산해보면 4분의 1에다가 6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6 이렇게 하면 3, 여기는 2가 남고 이렇게 하면 3,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2 곱하기 6의 제곱 72.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m 곱하기 6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m 되니? 됐어?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n 이꼴 0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m만 오른쪽으로 넘겨봐. m만 오른쪽으로 넘기고 계산을 해보자.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면 6, 9 얼마? 54. 54에서 72를 빼면 얼마니 얘들아? 18이니?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8. 마이너스 3m.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해. n은 누구다?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 맞아?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y는 mx 플러스 n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아시겠어요? 그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8 이렇게를 집어넣어. 3m이다. 선생님 잘못 썼다. 맞니? 그래 놓고 다시 한 번만 써봐. 그러면 y는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러면서 이거는 한 문자에 대한 식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찾을 수 있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m 플러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찾은 다음에 됐습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는 얼마다? 0이다. 이 친구도 얼마다? 0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3.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 그래서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이라는 것은 어디가 된다? 3, 마이너스 18이 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 3, 마이너스 18을 자 문제 다시 읽어보면 이 점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다? D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 맞냐? 그래 안 그래? 이 점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다? D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때 ODC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맞니? 그럼 ODC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O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 맞니? C는 6,0을 얘기하는 거고 D는 3, 마이너스 18이야. 오케이? 그럼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나타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럼 밑변을 6이라고 하고 높이를 이거라고 하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왜 욕지를 하고 그래? 18이 되는 거지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야! 18. 오케이? 그래서 38에 24. 3에서 54. 이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듣겠어? 오케이? 이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레벨은 좀 떠나서 지금 100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응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연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중에서 핵심이라고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야. 선생님 봤을 때 고1 내용에 따라서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한 거니 얘들아? 여기에서 등적 조건을 활용하고 있어요. 맞니? 두 곡선을 이루는 넓이가 위쪽하고 아래쪽 부분에 이제 양쪽이 다 나오고 그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한 번에 적분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넓이가 같다는 거 설명한 거 있잖아? 무슨 말이었는지 진짜 잘 생각해봐.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수학적인 센스가 없는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개 중에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적인 센스가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솔직히 있거든. 있을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돼도 집에 가서 다시 보거나 다시 풀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복습해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겹치고 있으니까 공통인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통인 부분을 빼면 남은 부분들끼리도 서로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2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5번. 됐죠? 그림과 같이 y는 x 곱하기 sin x에 대하여 이 곡선과 x축 직선 x는 k로 둘러싸인 영역을 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x는 k, 직선 y는 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영역을 b라고 하자. a의 넓이하고 b의 넓이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넓이하고 b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 상수의 k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해됐어요? A하고 B의 넓이가 같을 때 여러분들 A의 넓이하고 B의 넓이가 같으면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론 이 A의 넓이도 구하고 B의 넓이도 구해서 그들이 서로 같다 비교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한 가지 방법이 돼. 알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요 A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 B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그냥 이 x sin x 적분하면 B가 나오니 아니면 B 아래쪽이 나오니? 아래쪽이 나오지. 여기 약간 다른 얘기니까 오케이? 좀 더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알겠죠?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A하고 B의 넓이가 어떻다라고 돼 있어요? 같다라고 돼 있어요. 맞니 얘들아? 알겠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 x sin x 라는 이 함수를 됐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넓이가 나오겠니 얘들아? 요러한 형태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이해됐습니까? 이 형태의 넓이가 나오겠어. 맞지? 오케이? 이때 A랑 B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 A를 그와 똑같은 B 자리로 옮겨 넣으면 됐습니까? B 자리로 옮겨 넣으면 이 파란색의 전체 넓이는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직사각형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 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적분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니 얘들아? 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2분의 파이에서 누굴 빼면 된다? K를 빼면 된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파이지. 맞아 안 맞아? 대답해 봅시다. 맞니 안 맞니? 그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파이로 표현되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좌변에다가 갖다 연결해주면 됐어요? 원하는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알겠니?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sin x dx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sin x dx. 네요. 오케이. 자, 얘들아, 요거 x 곱하기 sin x네. 적분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니? 부분적분법. 자,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나왔으니까 어떤 걸 u라고 보시고? 다항함수를 u라고 보시고 삼각함수를 뭐라고? v'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적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uv예요. uv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그죠? 맞니 안 맞니? 정적분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2분의 파이하고 0만 써주면 된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정적분이니까 이거 써주고 u'v입니다. u'이 얼마? 1. 맞니? v가 얼마니? 마이너스 코사인 x.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들아? 0이죠. 맞아요? 오케이? 요 뒤에 친구는 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코사인 x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니 얘들아? 코사인 x의 부정적분이 누구니? 오케이, sin x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부정적분이 sin x. 여기에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이렇게 집어넣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계산 마무리 해보면 이건 어차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기 때문에 0이죠. 여기까지는 날아가는 거겠고 여기다 sin 2분의 파이하고 0 집어넣는데 sin 2분의 파이가 얼마? 1. 0 집어넣으면 얼마니? 0. 그래서 얼마? 최종적으로 1입니다. 그러니까 좌변의 비교 대상은 얼마니 얘들아? 1. 이에요. 됐어요? K값 구해보도록 합시다. 양변에 파이분의 2를 곱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가 나오겠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파이분의 얼마다? 2다. 이해되니? 왼쪽으로 넘기면 K는 하고 정리가 되지 무엇이다? 저걸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얼마이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해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대답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렵지 않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수디딜에서는 넓이가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제법 수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그 중에서 다행히 뭐 좋은 질문들이 나왔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오케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좋은 질문들이 나왔네. 알겠니 얘들아? 두고두고 반복해야 될 문제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단순 넓이를 떠나서 그 넓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는 이제 정적분의 유형 면적이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곡선의 이룬 넓이가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좋지만 기본적인 계산을 자꾸 해보면서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조건에서 어떤 계산까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까지를 알아두는 게 너희들이 응용 문제를 푸는데 아주 훌륭한 해법이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기를 전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A 넓이 구하고 B 넓이 구해서 그들이 서로 같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원래는 되는 문제인데 이 A 넓이를 구하는 데에서도 0부터 K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좀 짜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이건 기본 계산에서 너희들이 익힐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B 넓이 구하는 데서 K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한 게 요 아래쪽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에서 얘를 빼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도 식만 잘 쓰면 똑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기는 해.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하면 식이 좀 복잡하다는 게 미리 보여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다 훌륭한 방법이 당연히 더 잘 보이는 거겠지. 그러겠니? 안 그러겠니? 그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정적분은 유형 면적이다부터 출발을 해서 기본적인 계산을 잘 완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넓이 적분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지원아 저거 좀 꺼주고.